여기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 문해력 행사에서 한 청년이 한글이 자신의 나라를 살려냈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즈라라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에티오피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제가 태어난 마을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현대적인 문명의 혜택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고 하루하루의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는 것이었어요. 제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저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서 평생을 자랑스러워하셨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안타까워하셨어요. 제가 어릴 적 할아버지는 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소중히 보관하셨습니다. 그 상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랜 흔적이 역력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만질 때마다 마치 보석이라도 손에 쥔 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자주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함부로 열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오던 저녁, 할아버지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안에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등잔불을 켜고는 가만히 그 사진을 응시하셨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사진 속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는 단단한 표정으로 전우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가 또렷한 글씨로 무언가를 적어 두었는데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살며시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손가락 끝이 종이의 가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며 그는 마치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단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셨고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께 조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른다는 사실이 할아버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우리 마을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에서 물건을 살 때 상인이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계약서를 쓸 때도 내용이 무엇인지 모른 채 손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거짓된 계약을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 역시 어릴 적부터 글을 모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머니와 함께 장에 갔을 때였어요. 우리는 작은 돈을 모아 밀가루와 기름을 사러 갔는데 상인은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값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격표를 읽을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상인이 말한 대로 돈을 치러야 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간다. 글을 읽을 줄 모르면 세상이 우릴 속이는 것을 막을 수 없단다. 그 말이 어린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글을 모르면 단순히 책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부당함에 저항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글을 모른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누군가의 편지를 읽는 작은 기쁨조차 누릴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글을 몰라 답답하고 억울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마을에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특별한 목적을 지닌 봉사단이었어요. 마을 한복판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고 그들도 우리를 향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이 낯선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차츰 그들의 존재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봉사단원들은 우리 마을의 현실을 파악하고 우리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마을 어른들과 대화를 나누던 그들은 문맹률이 95%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의로 여겼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연민과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겪는 불편함과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한 봉사단원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글을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지만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마을과 한국이 오래전부터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할아버지와 같은 에티오피아의 용감한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쟁에서 싸웠고 그 덕분에 한국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할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지만 그것이 단순한 과거의 한 조각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깊은 인연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봉사단원들은 할아버지를 비롯한 참전용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우리가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손을 정중히 잡고는 한국에서는 참전용사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남긴 희생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이, 우리 가족이, 그리고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마음을 가장 흔들어 놓은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한글? 그것은 저에게 너무나 생소한 단어였어요. 그때까지 저는 한 번도 한글이라는 문자를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초에 글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마을 어른들 역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봉사단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글자는 배우기 쉬운 겁니까? 우리가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봉사단원들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문맹률이 높았지만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특별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고 자신의 목소리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배우고 싶었지만 그 기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소한 문자 하나가 등장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봉사단원들은 직접 종이와 연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종이에 간단한 한글을 적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저하면서도 호기심에 차 천천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글자는 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입니다. 한글은 이렇게 간단한 모양을 조합해서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그 글자를 따라 써보았어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몇 번 연습하자 금세 익숙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나는 지금 내 손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봉사단원들이 말했던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글이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글자라면, 그것이 우리 마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그때까지 저는 글을 배울 수 없다는 현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어쩌면 우리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할아버지가 읽지 못했던 그 사진 뒤의 글자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봉사단원들이 가르쳐준 한글의 구조는 마치 신기한 퍼즐처럼 느껴졌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복잡한 문자 체계와 달리 한글은 기본적인 자음과 모음만 익히면 누구나 쉽게 단어를 만들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우리에게 한글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기호로 표현한 체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처음으로 가라는 글자를 썼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손끝에서 생겨난 그 작은 글자가 단순한 선과 점의 조합이 아니라 제가 소리내어 부를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제 생각을 눈앞에 펼쳐놓는 첫 번째 도구였어요. 사람들은 종이를 앞에 두고 서툴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한 글자를 따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쓴 글자를 손가락으로 여러 번 짚어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처음에 배우기를 어려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글을 익혀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묻기도 했습니다. 애들아, 이 글자가 무슨 뜻이니? 저는 어머니 손에 들린 종이를 보며 또박또박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따라 쓰셨고 몇 번이고 연습하셨어요. 마치 그동안 억눌렸던 갈증을 해소하듯 뭐든 네가 배우고 싶어 했고 한 글자라도 더 정확하게 익히고자 애썼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우리 마을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 변화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언어를 익히는데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와힐리어나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도 한글을 활용하면서 문자 체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었어요. 한글 덕분에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아이들은 점차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저에게 뛰어오며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어요. 그 아이의 손에는 조그마한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서툴지만 또렷하게 적힌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제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는 도구라는 사실을. 그 변화는 단지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덕분에 우리 마을의 참전 용사였던 할아버지들도 모두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자신들의 전쟁 이야기를 직접 기록할 수 없었고 기억에 의존해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접 펜을 들고 글을 써 내려갈 수 있었어요. 특히 제 할아버지는 가장 큰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한때 사진 뒷면에 글을 읽지 못해 안타까워하셨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직접 글을 쓰며 그때의 감정을 기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자신이 겪은 전쟁의 기억을 노트에 써 내려갔고 그것이 모여 한 편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그 과정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연필을 쥐고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쓰셨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서툴렀지만 점차 속도가 붙으며 자신이 경험했던 순간들을 더욱 생생하게 적어나갔습니다. 내가 직접 글을 남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아버지의 기록은 완성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오랜 인연을 담은 귀중한 역사 자료였습니다. 이 기록은 결국 한국 연구자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의 참전 용사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기록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학계에서 큰 관심을 보였어요. 연구자들은 우리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더 많은 자료를 수집했고 이를 통해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관계가 다시 한번 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자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나설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마을 곳곳에 작은 칠판을 세우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회의에서는 더 이상 말로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기록하고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우리 마을의 문맹률은 95%에서 1%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예전처럼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고 자신의 권리를 직접 확인하며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마을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했지만 그 변화가 단순히 마을 안에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에티오피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지역신문에서 우리 마을의 변화를 다루는 기사 한 편이 실렸습니다. 기자는 마을의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사실을 흥미롭게 여겼고 그것이 단순한 교육의 변화가 아니라 한글이라는 문자 덕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며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지 그리고 그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놀란 듯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혁명이 아니라 문화적 기적입니다. 한글이 에티오피아에서 이런 역할을 하게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기사가 실린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지역의 교사들까지도 이 현상을 직접 보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에서 실제로 어떻게 한글을 교육했고 그것이 문맹률을 낮추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마을 주민들이 자신 있게 간판을 읽고 계약서를 검토하며 직접 편지를 써내려가는 모습을 본 방문객들은 모두 신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한글을 통한 문맹 퇴치가 하나의 교육 혁신 사례로 주목받게 되었어요.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저는 마을을 대표해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기적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한글을 통해 문맹을 극복한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처럼 한글을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사례를 주목하게 되었고 몇몇 교육단체에서는 한글을 기반으로 한문의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초청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유네스코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세계 문해력 행사가 열리는 자리에서 저는 연설자로 초청된 것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받아든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세계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는 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글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에서 한글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곳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저는 긴 여정을 거쳐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벗어나 유럽 땅을 밟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마을에서만 보던 붉은 흙길과 초록빛 들판 대신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도시의 불빛과 거대한 건물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사가 열리는 당일, 저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는 각국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 연구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문맹 퇴치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글로 또박또박 적은 연설문을 손에 꼭 쥔 채 무대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마을에서는 문자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저희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문맹이었어요. 우리는 계약서를 이해하지 못해 재산을 빼앗겼고 시장에서 가격표를 읽을 줄 몰라 상인들에게 속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저희 할아버지가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기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글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글자였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이제는 우리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습니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마을에 있어서 은인입니다. 그는 단지 한나라의 왕이 아니라 모든 문맹 퇴치에 희망을 선물한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 말을 하자 청중들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한나라의 왕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지금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글은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우리 마을의 희망이 되었고 나아가 전 세계 문맹 지역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저는 연설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청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외쳐주세요. 한글, 희망을 쓰다. 그 순간 광장 전체가 하나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함께 구호를 외쳤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숨을 내쉬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글을 읽을 줄 몰라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던 제가 이제는 전 세계 앞에서 한글이 가져온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유네스코 세계 문해력 행사에서 한글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야기한 후 저는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온 교육 관계자들과 문해력 활동가들이 제 연설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여러 나라에서 저를 초청해 자신들의 지역에서도 문맹 퇴치를 위한 활동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저는 저의 고향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파리를 떠나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아래로 펼쳐진 넓은 아프리카의 대지가 보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 자랐던 붉은 흙길과 초가집들이 있는 작은 마을이 떠올랐고 그곳에서 글을 배우지 못해 억울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다른 마을의 아이들에게 그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가 한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고향 마을에서는 이미 문맹률이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수많은 지역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한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마을마다 특색이 달랐고 어떤 곳에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글을 배우는 것이 생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한 마을, 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하루 만에 한글의 기본을 익히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몇 주가 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소년이 저를 찾아와 수줍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워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배움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라는 사실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님, 그리고 한국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글을 읽지 못하는 채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 그리고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러한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동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